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기체 자신의 인력, 기체 인력을 무시한다. 기체 인력을 무시하고 또한 자신의 부피를 무시하는 기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체 인력을 무시하는 기체. 무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력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유체가 기체가 이제 이동 확산한다고 할 때 실제 기체들은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서 뭐 기체가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서로 달라붙기도 하고 하겠지만 일단 확산되는 기체 간에 인력을 무시하고 이동한다고 할 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조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할 때 답은 라번으로 보셔야 되죠. 무시하는 기체다. 기체 인력 및 자신 부피를 무시한 기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완전기체라고 하는 건 이상기체를 말하는 문제고요. 요거 답은 나번입니다. 나번. 답지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답안지 지금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번으로 수정하시고요. 자, 6번 문제에서 이상기체, 완전기체가 이상기체를 말합니다.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는 기체.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 유체를 연속체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것 때문인가 라고 되어 있죠. 유체를 연속체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기 다번 요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요건 글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 다번 보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보기 다번에 보시게 되면 분자 간의 충돌 시간이 매우 길어서 분자 운동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때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속체라고 하는 건 분자 운동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체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이건 유체의 정의를 잠깐 볼게요. 유체라고 하는 건 고체하고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단력을 가했을 때 변형을 이룹니다. 근데 이때 전단력을 제거했을 때 제거 시에도 지속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유체라고 하게 돼요. 근데 고체라고 하는 건 이제 반대로 전단력을 제거하게 되면 즉시 정지하는 물질. 그걸 우리가 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젤리 같은 걸 우리 칼로 이렇게 자른다고 할 때 젤리 형태, 고형화가 되어 있는 물질은 힘을 멈췄을 때 이 전단력이라고 하는 얘는 자르는 힘, 가르는 힘이라고 하죠. 자르는 힘을 가하다가 힘을 멈췄을 때 뭐 젤리화가 된 것들은 그대로 멈추는데 뭐 우리가 칼로 물베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을 우리가 칼로 벤다고 가르는 힘을 가하다가 딱 멈춥니다. 멈췄다고 하더라도 액체가, 물이 그대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일정 파형의 형태로 계속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게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뭐가 있다고요? 변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변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기적인 변형을 말해요.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다번으로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그래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운동량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 용어 정리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게 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동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힘부터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힘이라고 하는 개념은 곧 중량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 되게 되고요. 이 힘, 중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힘이다라고 합니다. 개념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 중량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량은 뭐가 되는 거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
물체가 가만히 멈춰 있을 때는 항상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게 되고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속도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상태에서 속도가 발생하니까 그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게 됩니다. 질량 곱해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단위를 공부할 때 질량이라고 하는 건 뭐고요? 킬로그램. 거기다가 가속도라고 하는 거 혹은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건 단위가 뭐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차원식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킬로그램이니까 영어 단어 매스 m을 쓰고요. 미터라고 하는 건 길이라고 해서 랭스 l을 쓰죠. 그리고 시간의 제곱이라고 할 때 시간이 타임이니까 타임의 제곱이 분모에 가 있으니까 t의 마이너스 2승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에 있는 이걸 우리가 차원식이라고 부르게 되죠. 차원식. 우리 수리학 이론 수업할 때 다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개념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네. 차원식이라고 하고요. 이거 지금 제가 쓴 요건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길이, 시간인데 지금 보시는 이 차원식이 지금 보시게 되면 질량을 쓰잖아요. 그죠? 질량을 쓰기 때문에 이걸 무슨 차원식이라고 하냐면 절대 단위 차원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절대 단위 차원식. 자, 그다음 일이라고 하는 건 일단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거리를 일이라고 한다. 라고 체크 한번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힘의 단위가 뭐 있었으니까 힘의 단위. 앞에서 요거 있었잖아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각. 그죠? 앞에서 제가 힘이라고 하는 건 이 단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위를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면 이 단위를 나중에 뉴턴이라고 하게 될 거예요. 뉴턴. 힘의 단위니까. 요걸 뉴턴이라고 할 건데 일단 힘이라고 하는 게 뭐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뭘 한다? 거리 곱하죠? 메타를 곱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값이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 되게 되죠? 시험에 나온 게 절대 단위 차원식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고요? m. 길이 제곱이니까 l 제곱. 시간 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t-2승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단위 차원식이라고 하는데 1의 절대 단위 차원식인 거예요.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동력이라고 하는 개념. 이걸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일률 혹은 일능률로 시험에 나옵니다. 일률 또는 일능률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자, 동력이라고 하는 값은 1 나누기 시간 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1 나누기 시간. 요게 정리가 한번 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1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힘 곱하기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지금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 제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서 얘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의 값에다 곱하기 거리 메타를 곱하고 시간 세크로 나눠준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값이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의 3승 이렇게 만들어지죠. 단위가. 그러면 나오는 값이 m l 제곱 t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